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직장인분들한테 주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 퇴직급여 적립금의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예금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기만 해가지고는 수익을 좋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퇴직연금을 조금 투자 상품으로 옮겨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 상품 되게 또 생소하고 운영하는 방법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를 운영하시는 분,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자기가 투자 상품을 골라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하고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틀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니까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1번 TDF, 2번 ETF, 3번 리츠. 1번. TDF, ETF, 리츠 해가지고 뭐 써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무슨 외견가 싶은 말도 할 것 같은데 이 3가지 상품이 현재는 다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TDF라는 상품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테니까 TDF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DF라는 거는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불리는데 이 약자를 따서 TDF라고 합니다. 타깃 데이트라는 것은 뭔가를 목적하는 날짜가 있다라는 건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자기가 퇴직하는 날 또는 자기가 은퇴하는 날이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 명칭 뒤에 연도가 하나 붙어 있어요. 2045, 2040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요 날짜가 자기가 퇴직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부터 2045를 선택하면 25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투자 기간이 이렇게 길면 길수록 처음에 내가 이 펀드를 선택하면 처음에는 주식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투자 기간이 2045에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날짜에 가까이 갈수록 주식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게 펀드 가입자가 일일이 주식 비중을 스스로 막 조정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를 펀드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는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주로 자동 항법 장치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일럿이 운전할 때 비행기를 조정할 때 항상 그 조정관을 잡고 집중해서 운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륙하는 시점에 조정관을 잡고 수동으로 좀 집중해서 하고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그냥 자동 항법 장치에 맡겨둡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자동 항법 장치로 가다가 다시 착륙하는 시점에 다시 신경을 써서 착륙을 하는 방식이에요. 퇴직연금 펀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가다가 나중에 퇴직하는 시점에 또 집중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들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펀드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을 고를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 수준에 만족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보통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이 금리에 만족하시면 그냥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 수익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나셔야 되는데 투자 상품을 운영할 때는 자기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역량은 충분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이 너무 바빠서 투자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같으면 그걸 조정하실 수도 없고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역량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투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을 선택을 해서 좀 자동 항법 잔치에 맡겨놓고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운영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요즘은 ETF에 투자하시는 분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또 반대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 퇴직금도 아니면 자기가 IRP 계좌에 넣는 돈도 ETF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럼 ETF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건데 그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주식처럼 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펀드를 거래할 때는 기준가가 하루에 한 번씩 결정되고 거래하고 뭐 환매하고 사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할 때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저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돈이 없으신데 ETF로 투자하고 싶다 그랬더니 봤더니 뭐가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퇴직급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한 IRP 같은 상품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ETF 투자가 안 됐었는데 2011년 말부터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연금저축펀드에서도 2017년 10월 달부터 ETF를 투자할 수 있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같으면 ETF 투자할 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금 상품에서 ETF 투자할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10이 오르면 그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내는 상품들 그렇게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는 거래가 안 되고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반대로 떨어지는 이게 반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인버스 ETF도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선물이나 원자재 같이 이제 파생상품 비중이 높아 들어가 있는 ETF 같은 것들도 투자를 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ETF들은 투자할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 투자자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금융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리츠입니다. 리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조물주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건물에 투자는 할 수는 없지만 소액 자금으로 건물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 연말부터는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이렇게 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긴 하지만 일단 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나 IRP 가입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리츠라는 거는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형 오피스를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유통시설 같은 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호텔 등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는 이렇게 리츠 상품들이 사모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자금들을 모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모로 자금을 모으는 리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도 퇴직연금 가입자나 IRP 가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시형 퇴직연금이랑 IRP 계좌가 있으면 누구나 다 ETF랑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들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주식처럼 거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증권사에서 이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증권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부 증권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회사에 가보면 DC형 사업장을 하나만 지정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를 지정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큰 회사들 같으면 은행, 증권, 보험사들 다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증권사 중에 지원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스템 지원이 되는 회사가 있으면 그리로 옮기달라고 하시면은 서비스, 그러니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안 됩니다. IRP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IRP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나 상장 리츠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를 찾으셔가지고 그 증권사에 가서 다른 계좌에 들어있는 내 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가입한 회사도 가고 옮기려는 회사도 가야 됐는데 2019년 11월 말부터는 옮기려고 하는 회사 한 곳만 가도 자금들을 옮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IRP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TDF, ETF, 상장 리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트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행운빨TV 구독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신청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항상 좋으니까 항상 구독하시면 좋습니다.